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일 세미나 7 시간입니다. 오늘도 궁정풍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정풍 사랑 대상과 사랑의 공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궁정풍 사랑을 소재로 한 작품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피에르 베르디의 사랑의 기쁨이라든지 벤자민 베레의 멋진 작은 컬렉션, 르네 넬리의 사랑 그리고 마음의 신비, 이건 아마 지명 같습니다. 그리고 헨리 코비는 사람 이름이고 이 사람이 지은 창조적 상상 예, 이 있다. 이거 다 시죠. 시. 궁정풍 사랑을 소재로 한 그 시들입니다. 궁정풍 사랑이란 간단히 말해서 시적인 연습,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등가물을 가질 수 없는 관습적이고 이상화하는 여러 주제를 가지고 노는 방법이었다. 이 궁정풍 사랑을 그 표현하는 이 시, 이것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등가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성화된 거기 때문에 시 속에서는 모든 그 대상들이 이성화되는 것이죠. 예, 관습적으로 그렇게 이성화시키는 거예요. 그 시라는 건 바로 그 궁정풍 사랑을 갖다가 소재로 한 시는 그렇게 사랑을 이성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등가물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상은 그중 첫 번째는 여인의 이상이며 그 이후 시대에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발견될 것이다. 이러한 이상의 영향은 현대인의 정서적 애착 조직에 매우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며 계속 전진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궁정풍 사랑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그 이 사랑의 승화, 대상의 승화에 대한 그 첫 번째 모델이라는 거죠. 궁정풍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 승화의 첫 번째 모델이 바로 궁정풍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한 사랑 말고도 우리는 대상에 대한 승화를 다양한 그 대상을 통해서 이러한 이 사랑의 승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궁정풍 사랑에 대한 이 행진, 이것은 그 어떤 주체의 그 어떤 대상 사랑에 대한 승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는 대상 사랑의 승화 또는 대상의 승화. 이게 이제 통틀어서 말할 때 궁정풍 사랑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에 대한 행진은 기표 자체를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에서 그 기원을 찾기 때문에 올바른 단어다. 이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상 사랑에 대한 이 대상 승화에 대한 이러한 행진은 기표의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사용에서 그 기원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감정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예. 감정 가지고 그 어프로치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단순한 감정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것이죠. 기표가 있어야 돼요. 기표가. 이 사랑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기표,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기표 체계가 있어야 궁정풍 사랑에 대한 이 행진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궁정풍 사랑의 신비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확대되었다. 시. 궁정풍 사랑을 신비화한 것 중에 하나가 시죠. 정중한 사랑의 스타일로 고양되는 사물에서 경험에 따르면 이 모든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궁정풍 사랑은 경험 세계 속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경험에 따르면 이 모든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이 신비화 작업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궁정풍 사랑이라는 건 신비화 작업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상징화 작업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신비화 또는 상징화. 상징화 작업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궁정풍 사랑의 대상인 이 궁정풍 여인에 대한 그 사랑은 그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고통. 왜냐하면 대상에 있는 악과 나라는 주체 자신 속에 있는 악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데 엄청난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험에 따르면 이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흥미로운 점은 시적 창작 활동이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시적 창작 활동이 그 후 역사적 결과에서 사업의 기원과 핵심 개념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승화된 창조물의 기능을 구조의 특징으로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구조의 특징으로만 판단한다. 이건 이제 상징적 구조. 상징화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경험으로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구조적 관점에서는 판단할 수 있다. 구조적 관점 혹은 이 상징적 신비화. 여기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궁정풍 사랑이라는 이 창작 활동, 궁정풍 사랑에 대한 이 시적 창작 활동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승화된 창조물의 기능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관련된 대상인 여성적 대상은 궁핍의 문 또는 접근 불가능한 문을 통해 이상하게도 소개된다.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무엇이든 대상의 접근 불가능성이 출발점으로 상정된다. 관련된 사람들 중 일부는 사실 하인이나 경이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접근 불가능성. 궁정풍 사랑의 대상은 그 근본적인 특징이 접근 불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무엇이든 왕이든 귀족이든 왕족이든 할 것 없이 또 하인이든 경이든 할 것 없이 궁정풍 사랑의 대상인 그 여인, 이것은 대상의 접근 불가능성이다. 이 대상의 접근 불가능성이라는 것은 그 여인을 만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궁정풍 사랑의 대상을 승화시킬 수 있는, 승화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접근 불가능성이라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 여성적 대상은 소위 미돔, 즉 마일로드로 언급되기도 한다. 그 결과 작가들은 모든 시인들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궁정풍 사랑의 대상, 즉 여성적 대상은 다 이 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돔이에요. 그러니까 마일로드죠. 굉장히 그 승화된 그 위치에 있는 것이죠. 때때로 시에서 그녀의 몸이 통통함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 시적 영역에서 그녀의 실제 실체는 모두 비워져 있다. 그녀의 실제 실체가 비워져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녀의 그 어떤 그 실제적인 모습, 실제적인 그 못된 성격이라든지 못된 행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비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상화되어 있는 것이죠. 시에서 이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일로드로 그냥 이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녀의 못된 인격은 비워져 있었다. 그녀에 대해 가장 조잡한 용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관련된 인물이 상징적 기능으로 변형될 때뿐이다. 시적 언어로 표현될 때 이때가 그녀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때, 가장 조잡한 용어로 말할 수 있다는 관련된 인물이 상징적 기능으로 변형될 때일 뿐이다. 이상화되어 있지만 시여 속에서 이상화되어 있지만 그나마 그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적 언어를 통해서, 즉 상징적 기능으로 이 인물이 변형될 때 그때 그녀에 대해서 좀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는 본능의 승화에서 지향하는 그것의 권위가 순수한 상태에서 기능하는 것을 본다. 즉 인간이 요구하는 것, 그가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실제적인 것을 박탈하는 것이다. 이 대상 승화에서 또는 본능의 승화에서
그러니까 승화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주체 자신의 본능의 승화고, 예, 또 욕망의 승화, 충동의 승화, 예, 그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대상 승화죠. 대상 승화. 이 승화에는 두 가지. 승화의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승화시켜야 돼요. 나 자신의 그 원본능, 원초적 본능, 이 원초적 욕망, 이거를 승화시켜야 되고, 기표를 통해서. 그 다음 대상 승화죠. 여기서 이제 이 본능의 승화뿐 아니라 대상 승화, 궁정풍 여인에 대한 대상 승화에서 요구되는 건 뭐냐? 실제적인 것을 박탈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을 박탈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녀의 그 못된 성격, 못된 행실, 못된 행동, 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녀의 그 감성 세계, 이런 게 다 실제적인 것이죠. 예, 이런 걸 박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내가 묶여버리면, 이런 것에 내가 예속돼 버리면 궁정풍 여인을 사랑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승화시킬 도리가 없는 것이죠. 욕이나 안 하면 대단한 것이죠.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왜? 이 실제적인 것. 그 궁정풍 여인이라는 그 한 인간은 이상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인간 중에 인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악을 가지고 있는, 못됨을 가지고 있는 큰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승화시킨다는 것은 이 실제적인 것을 박탈해야 돼요. 그게 요구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중 한 분이 내가 다스팅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에퍼라고 깔끔하게 언급했다. 이 에퍼라는 게 공포예요. 공포. 이 에퍼는 주체로 하여금 주체가 모으는 기피의 중심을 차지하며 그 기능과 관련하여 주체는 표상에서 에퍼와 관련된 도식적 형태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에퍼가 일단 지각되게 되면 주체는 그 에퍼를 중심으로 자신의 모든 기표를 갖다가 구조화시키게 돼 있죠. 우리의 이 뒷골, 우리의 이 뇌의 뒷골 중심에 있는 음, 뭐죠? 변연계, 변연계의 그 편도체라는 게 있어요. 변연계, 편도체라는 게 있는데 이 편도체가 바로 공포를 지각하는 그 핵심 뇌세포, 뇌신경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공포가 지각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뇌 전체에 뇌신경을 전체를 그 공포로다가 전염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편도체에서 지각된 공포가 뇌 전체로 그냥 순간적으로 확장 점령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몸을 갖다가 이 공포에 대처하도록 만드는 기능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이 신경계와 신체 조직이 이 에포, 공포를 중심으로 구조화된다는 거예요. 도식화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이 인간의 신경계가 하는 일이죠. 이처럼 그 대상, 궁정풍 사랑의 대상이라는 이 여인에 대한 그 에포, 이 공포, 이것이 지각될 때 그 대상을 승화시켜야 되는 주체에게 있어서는 그 공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대상에 대한 도식이 형성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사랑 못하는 거죠. 승화시키질 못하는 거죠. 예, 접근조차 못하는 거죠. 무서워서, 공포에 눌려서. 사실상 에포는 우리를 위해 어디서 생성되는가? 실제적인 것을 박탈하라는 최종 요구가 본질적으로 사랑의 선물의 의미에 전적으로 포함된 기본 상징화와 연결되는 한 그것은 깊이의 중심에 있다. 그러니까 이 실제적인 것을 박탈하라는 최종 요구가 기표의 중심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거를 상징화시키라는 것이죠. 이 에포. 에포를 상징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기표가 작동하는 것이죠. 여기 기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게 뒷골에 있는 그 변형계 편도체의 공포를 갖다가 종식시키는 게 뭐죠?
이 전두엽의 그 구조죠. 전두엽의 그 기표 구조. 예. 전두엽의 그 구성된 기표 구조가 편도체가 일으키는 그 공포를 갖다가 잠재울 수 있는 것이죠. 예.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이 F의 상징화가 중요한 거예요. 기표 역할이 여기서 작동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궁정풍 사랑이라는 용어는 돔네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사실에 놀랐다. 해당 동사는 애무하다, 놀다와 같은 의미이다. 이 단어는 돈, 선물이라는 단어의 메아리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과 관련이 없다. 그것의 정확한 의미는 지배하는 그녀에 대한 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돔네인데 이것은 이제 애무하다 또는 놀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선물이라는 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예, 선물. 그것은 그 이 물질적인 선물이라기보다는 그것은 그 이 못된 그 대상, 악한 대상에 대한 찬미, 악한 대상에 대한 어떤 그 이 존경의 표시, 그걸 얘기하는 것이 그게 이제 선물이라는 거예요. 궁정풍 사랑에 있어서의 그 돔네이, 그 대상을 애무하는 것, 대상을 가지고 노는 것, 이것은 그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경박한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그 액포를 갖다가 극복하면서 그 돈이라는 선물을 줄 수 없는 대상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 예. 선물을 받을 만하지 못한 대상에게 내가 선물을 주는 것. 예, 그것이 바로 궁정풍 사랑에서의 돔네입니다. 궁정풍 사랑에서 기부자라는 용어 주변에 존재하는 은유의 양을 역사적으로 탐구해야 한다. 예, 기부자라는 용어 주변에 존재하는 은유의 양, 그것은 아마도 돔네이라는 용어와 돔노이어라는 단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생성된 의미론적 혼란 외에 다른 원인이 없을 것이다. 사실상 궁정풍 사랑의 시는 문화의 어떤 불만을 사물의 자리에 두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역사적 상황이 현실의 특히 가혹한 조건과 특정 근본적인 요구 사이의 불일치를 증언하는 시기에 그렇게 한다. 예술 특유의 승화 형식을 통해 시적 창작은 내가 끔찍하다고만 표현할 수 있는 대상, 즉 비인간적인 파트너를 상징하는 데 있다. 예술 특유의 그 승화 형식을 통해서 시적 창작은 내가 끔찍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내가 악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대상, 그 비인간적인 파트너를 상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승화가 가능한 것이죠. 이상화되어 있고 아주 멋진 그 대상을 그 표현할 때 뭐하러 그 승화를 합니까? 그 대상 자체가 승화되어 있는데 뭘 승화할 게 없죠. 그러니까 끔찍하다고 생각되는 대상, 비인간적이라고 생각되는 그 대상을 갖다가 그 승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시적 그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현실의 그 특히 가혹한 조건과 특정한 근본적인 요구 사이의 그 불일치를 증언하는 시기에 그렇게 한다. 궁정풍 사랑의 시는 문화의 어떤 불만을 사물의 자리에 두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승화시켜야 되는 대상이 굉장히 불만스러운 대상이에요. 예. 그렇지만 그 대상을 내가 사물의 자리에 둔다는 건 뭐예요? 존귀의 자리에 둔다는 것이죠. 존귀의 자리에 둔다. 이게 승화입니다. 문화의 어떤 불만을. 그러니까 그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현실 속에서 사랑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나의 불만. 그 대상에 대한 불만. 그리고 그 대상을 경험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나 자신에 대한 불만을 이 사물의 자리에, 종교의 자리에 두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시죠, 시. 예. 이 예술 특유의 승화 형식을 통해서 이 시적 창작을 통해서 내가 끔찍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대상, 비인간적인 파트너를 상정하는 것이에요. 사물의 자리에 상정하는 것이죠. 레이디는 그녀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미덕, 지혜, 신중함 또는 능력으로 특정 지어지지 않는다. 이 레이디라는 용어가 요게 승화된 용어거든요. 여인에 대한 승화된 용어.
굉장히 정중한 용어가 레이디예요. 예, 여인을 갖다 승화시킨 용어가 레이디입니다. 이 레이디는 그녀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미덕, 지혜, 신중함 또는 능력으로 특정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레이디의 속성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공포스러운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녀가 지혜롭다가 묘사되는 것은 그녀가 무형의 지혜를 구현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 기능을 발휘하기보다는 그 기능을 더 많이 나타내기 때문도 아니다. 반대로 그녀는 하인에게 부과하는 시험에서 가능한 한 자의적이다. 자의적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이건 굉장히 나쁜 의미죠. 이거는 자의적이라는 것은 아주 자기 멋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멋대로 한다. 자기 멋대로 한다. 하인에 대해서는 아주 자기 멋대로 해요. 굉장히 아주 승질대로 하는 거죠. 승질대로. 예. 더 레이디는 아르카니아의 호랑이처럼 잔인하다. 그녀는 극단적으로 자의적이다. 그런 레이디의 자의성이 그녀에 대한 사랑을 승화시키는데 장애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레이디, 내가 승화시키려고 하는 이 대상의 하나의 대표로서의 그 레이디, 그 레이디에게는 뭐가 있느냐? 여기에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아르카니아의 호랑이처럼 잔인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 대한 사랑을 승화시키는 이것이 바로 대상 승화라는 것입니다. 본능의 승화, 대상 승화 이 두 가지가 합쳐야 돼요. 거기에는 뭐가 결정적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기표. 주체가 확보하는 그 기표. 그것이 본능의 승화와 대상 승화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기표 없이는 그 대상을 갖다가 대상의 액포, 공포를 대상에 대한 공포를 상징화시키고 나 자신의 본능적 욕망을 상징화시킬 수 있는 말하자면 승화시킬 수 있는 그 기표가 있어야만 대상 승화, 궁정풍 사랑의 대상에 대한 사랑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궁정풍 사랑의 대상인 여인, 그 여인이라는 것은 이 모든 대상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궁정풍, 그러니까 이 묻혀있는 그 여자, 궁정에 묻혀있는 이 불쌍한 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대상을 갖다 총칭해서 궁정풍 사랑의 대상, 궁정풍 여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승화시키는 데 있어서 대상 승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액포, 공포를 극복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표, 이 기표가 바로 공포를 상징화시키고 승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이거죠. 기표라는 무기를 가져야 우리는 본능 승화와 대상 승화를 향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일주일 동안